네. 평촌 잘 다녀오셨죠? 평촌 잘 다녀오셨고 이제 수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수지 여기 배경이 또 이렇게 흐릿한데 어딜까요? 아 네 맞습니다. 롯데몰 앞이에요. 롯데몰의 약간 시그니처죠 저 캐릭터. 처음에 '뭐야 저거?' 약간 항상 길 중간에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롯데 브랜드 갖고 있는 곳들은 꼭 저걸 해 놓더라고요. 롯데몰 앞에서 일단 찍었던 사진이고 수지, 입지랑 가격 먼저 보고 생활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수지도 세 가지를 알면 수지를 이해할 때 더 편하세요. 첫 번째 뭐냐? 일단 자연환경에서는 성북천, 그다음에 탄천 두 가지의 인제 일단 수변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수지는 언덕도 있어요, 구릉지.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내가 성동구쯤 다녀오면서 구릉지에 익숙하다. 그러면 수지의 구릉지가 그렇게 막 크게 와 이게 부담스럽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구릉지인 줄 알았는데 갈 만하니까 끝났네. 약간 이 느낌인데 그래도 이렇게 아까 도시 지형 자체가 약간 산을 타고서 좀 난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특히 상현 쪽이나 이제 만현마을이나 이쪽으로는 쪼끔 구릉지가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수지 신분당, 분당 지금 분당선 2개 지금 있고 앞으로 사실 앞으로보다는 이미 있죠. 이제 GTX가 있는데 얘의 진정한 진가는 이제 삼성역까지 연결이 돼야 진정한 진가가 발휘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 수지도 어떤 도로 있지? 라는 거 좀 생각해 보면 이제 포은대로라고 해 가지고 수지를 관심 있게 보지 않으신 분들은 흘러가는 지역으로 많이 보세요. 흘러간다는 게 수원에서 광교 쪽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대로를 타고 넘어가면 포은대로를 따라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왼쪽에 수지구청역이나 이쪽을 분채로 그 길로 쭉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분당 쪽 죽전 쪽으로 가는 건데 그 길, 그러니까 그 길이 이제 포은대로고 그리고 수지 중앙 터널 얘는 왜 터널이 갑자기 나왔지? 수지의 택지 모양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경부 신분당 분당선 라인이 이렇게 세로로 있다고 친다면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뻗어 있어요. 마치 생선 가시에 뼈 이렇게 뻗어 있는 것처럼 생활권이 뻗어 있는데 원래는 그러면 이렇게 뻗어 있는 생활권에서 위에서 아래를 가. 그러면 예전에는 길이 없어서 여기 안에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외곽으로 돌아서 나왔어요. 근데 거기를 신봉동이랑 성북동을 이어주는 터널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10년 넘게 공사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개통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 터널의 의미는 이제 수지 안에서도 그러니까 단절되지 않고 이동이 좀 더 자유로워졌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지 외곽으로 뭐 있지? 용서고속도로. 그다음에 우측으로 경부고속도로라는 이제 용서는 특히 강남권 연결이 되게 편한 그런 이제 도로라 수지의 초반에 개발할 때 그러니까 수지에 되게 부자이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연예인도 되게 많이 들어왔고. 근데 연예인분들, 부자이신 분들 직장이 만약에 강남에 있어 서울에 있어 어떻게 활동하지? 용서. 그래서 용서가 그렇게 대형 평형에 이제 오히려 서울 수요를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용서고속도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자연환경, 그다음에 지하철, 그다음에 도로 터널 이렇게 가지를 뻗으세요. 뻗고 자연환경 뭐지? 수지는 일단은 성북천이나 탄천 생각해 놔야 되겠구나. 성북천은 여기 수지 안을 가로지르는데 아까 안양천, 하기천 같은 경우는 단절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단절의 느낌보다는 오히려 거수민 좀 만족도를 좀 높여요. 그래서 천이 이렇게 아래로 지나가고 위로는 다 이렇게 약간 다리나 이런 걸로 다 연결이 돼 있고 오히려 아래에서 운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경관이 진짜 좋아가지고 거주민들한테 오히려 만족도가 높은 요소 중에 하나고 탄천은 수지 쪽 생활권이 아니라 이제 죽전 쪽 생활권, 죽전 쪽 생활권에서 탄천을 옆에 둔 그런 단지, 이제 현안마을 편의상의 이런 단지들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언덕은 뭐냐? 약간 본 것처럼 저희 난개발하면서 이렇게 좀 더 뻗어 위에 언덕 위에 아파트가 있는 거. 그래서 이 언덕이 장점보다는 단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지역은 언덕이 장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 특히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어. 내가 정동 정도야.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오히려 언덕이 힘들긴 한데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위에 있는 단지도 뷰가 뚫려요. 근데 수지가 뷰를 뚫기에는 그 정도의 장점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고 이것 때문에 조금 단점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하철 2개 현재 2개 이후에 GTX 더 연장되면 더 가치를 가지게 될 거고 도로 같은 경우 포은대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지와 다른 도시 간의 연결이고 그다음에 중앙터널 같은 경우는 수지 안에서 생활권끼리의 연결이죠. 그래서 수지 내외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고 용서나 경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강남이라는 곳에 그다음에 경부는 경부라인 따라서 위로 가던 아래 가던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이제 좀 그런 노선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세 가지는 정리하고 이제 이거를 머릿속에 넣은 상태로 이때 생활권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은대로 되게 대로죠. 대로고 요거 타고 쭉 가면 롯데몰 가는 쪽, 롯데몰 가는 쪽 그리고 더 올라가면 광교로 지나가면서 광교 쪽, 수원 쪽, 동수원 IC 쪽으로 가면서 위로 경기대 쪽으로 가면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길 되는 거, 수원 이제 구도심 쪽으로 넘어가는 길 그리고 이 포은대로가 여기도 되게 넓은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에 대로가 붙으면 일단 도로 폭이 그러니까 도로에 그러니까 차로나 이런 게 되게 넓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쪽 오른쪽이 수지의 원래 이제 1, 2지구 있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왼쪽 제가 아까 굴뚝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굴뚝 있는 이 뒤쪽이 진산마을 쪽이에요. 그래서 막상 여기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지만 대로가 있다 보니까 약간 심리적으로 좀 단절된다고 느껴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여기 신봉이랑 성복이랑 여기 신봉마을 그다음에 성복 이 터널을 지나서 나가면 이제 성복동이 있어서 그쪽을 관통할 수 있는 이제 터널이 이렇게 뚫린 거예요. 중앙터널이 뚫렸고, 그래서 특히나 이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엄청난 대형평들 포진해 있는데 이제 그런 이동할 때 편의성이 되게 많이 높아졌고 대신에 조금 단점은 뭐냐면 차만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사람도 지나갈 일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터널을 차가 가는 쪽 말고 별도 여기 도보 공간에 따로 분리시키긴 했는데 워낙 터널이 길고 그다음에 여기가 원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네, 막상 도보로 그렇게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추천하지 않는 코스예요, 저 코스가. 그래서 여기 신봉 성복이 학군이 좋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중고등학생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뭐 이제 이렇게 이동할 때 좀 왔다 갔다 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도보로는 부담스러운 터널이라서 오히려 이거를 좀 더 그런 걸 활성화시키려고 주말에 행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뭐라고 하죠? 약간 그런 프리마켓 같은 그런 거를 쫙, 그 터널에 쫙 깔아가지고 막 푸드트럭도 깔고 프리마켓도 깔아가지고 그러니까 안에를 좀 더 사람들한테 많이 좀 더 좋은 공간으로 인지를 시켜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수지 저희가 이제 볼 건데, 그러니까 수지 일단 어떤 곳인지라는 거에서 수지 인구 아까 100만 넘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인구수로는 경기도 2등. 그리고 원래 수지의 기흥구가 인구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수지구가 두 번째, 세 번째가 처인구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수지하면 대표로 치는 구가 이제 거의 사람들의 인지도에서는 수지구가 대표구라 볼 수 있고 아까 일기 신도시가 서울 인구 분산하는 거 목적이었잖아요. 사실 얘도 일기 신도시로 만든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었지만 마찬가지 서울 인구 분산 하는 신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었고 어떤 차이냐면 평촌은 그냥 계획을 한 거예요. 만들자 계획을 세우고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원형으로 해가지고 편식을 다 넣고 그러니까 만들었다 치자면 얘는 집이 필요하니까 경부고속도로 따라가지고 순차적으로 집을 그냥 지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획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난개발 느낌이 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맨 처음 입주한 게 이제 95년 수지 1지구 쪽이라고 해서 수지구청역에서 쭉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막 요즘 막 재건축 리모델링 얘기하는 그 라인이 가장 먼저 입주를 시작했고 수지는 약간 동단위로 택지 개발했어요. 그래서 막 신봉, 택지, 뭐 성복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지 1, 2지구까지는 1, 2지구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동단위로 많이 주거지를 개발을 했고 지금 어쨌든 용인 안에서 용인이 면적이 정말 크거든요. 용인 면적이 수원의 5배래요. 근데 수원도 진짜 큰 게 수원이 끝에서 끝에 이동하면 차로 1시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용인은 5배 면적 갖고 있는 거고 사실 수지는 그중에 되게 면적으로 치자면 일부예요. 일부라 이 얘기를 제가 미리 왜 드리냐 이따가 우리는 공급을 볼 건데 공급 볼 때 그러면 이 5배만한 크기에서 수지가 요 앞에 있는데 이 뒤에 막 처인구 입주가 있어요. 수지가 그러면 이 입주자 영향을 받을까요? 네, 다르다라는 거. 네. 그래서 어쨌든 수지 지금 이제 여기 용인 전체에서는 좀 앞에 이제 이렇게 머리 쪽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용인도 일자리라는 걸 일단 봤을 때 자체적인 일자리가 안양보다는 조금 비중이 늘긴 했죠. 사업체 수가 한 3% 중반, 종사자도 3% 중반, 이제 500인 이상 사업체는 뭐 안양이 약간 한 22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엄청 크게 다르진 않지만 한 27개 정도. 근데 이 정도 나머지 지역들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주요 일자리에 비하면 사실 얘도 베드타운이죠. 얘도 베드타운 성격 가지는 애고, 그러면 그러면 이 안에서 직장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게 생길 것인지. 사실 지금은 수지 안에 되게 뚜렷한 직장이 사실 되게 드물어요. 왜냐면 삼성이나 이런 것도 거의 기업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앞으로 생길 이런 직장들이 아까 얘기했던 플랫폼시티가 사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수지. 그다음에 여기 위에 죽전. 이 아래로 기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흥과 수지와 이 빈 자리, 원래 비어있던 땅을 플랫폼시티로 개발해서 잇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현재 어떻지? 용인의 사업체 이제 뭐 한 10만 개, 종사자 한 41만, 그다음에 주요 기업들이 일단 기흥 중심으로 좀 있다 보니 일단은 수지에 사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직장 어디 다녀요? 판교 아니면 강남 같은 직장인인데 거의 그쪽으로 이제 출퇴근하는 수요가 진짜 상당수고, 그래서 성남에 있는 일자리, 성남이 11만 개, 뭐 이제 종사수 48만 명, 그러니까 더 도합, 그러니까 합치면 용인 성남 권역에서 한 21만 개 정도 일자리가 있구나, 89만 명이 이 권역에서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은 어쨌든 자체 일자리가 용인 안에 있지는 않은 거예요. 많지 않은 거고 자족 도시는 아니고 판교권, 서울권의 예도 의존도가 되게 높은 그런 지역인데, 근데 앞으로 얘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플랫폼시티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들어온 업종이 이렇게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경기 남부권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고 해서 반도체 관련된 뭔가 패키징하고 시작해가지고 그 기능을 그러니까 남부권에 다 K벨트 쪽으로 다 묶는데요, 모양을. 그래서 되게 어마어마하게 큰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이거랑 별도로 플랫폼시티를 또 만들어가지고 용인은 앞으로 고소득, 되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베드타운이었던 수지가 이제 자족 도시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수요가 커버되는 그런 도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자리 수요가 는다라는 거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요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사람을 모으는 수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주 근접을 원하는 사람들은 또 다시 용인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용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플랫폼시티에 거주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 인근 가까운,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좀 더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수지 쪽을 많이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규 일자리 직주 근접 수요가 만들어질 것이고 인접한 주거지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어디냐? 가봤죠, 플랫폼시티 부지를. 네, 진짜 와, 개발을 생각보다 그냥 잘 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던 게 너무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산 있고 산 있는 쪽도 있어요, 진산말 쪽에. 근데 그냥 이렇게 드넓은 부지가 쫙 있어요. 비어있는 땅, 여기 아까 그 비어있는 그 땅이, 여기가 제가 진산마을 쪽 성원상길을 옆 도로로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넘어온 거거든요. 넘어와서 이쪽으로 가서 제가 구성역 쪽을 간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진짜 그냥 이 옆에 저 풀밖에 없어요. 풀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 이렇게 쫙 펼쳐 있는 거. 그래서 뭔가 이거 보상을 하고 그러니까 이동을 해야 될 게 되게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보상도 오래 걸리고 사업도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플랫폼시티 보상이 거의 다 끝난 게 막상 그렇게 사람들이 엄청 많은 주거지가 많지가 않았어요. 빈 땅이거나 아니면 아예 그 전원주택 고급주택 단지 있잖아요. 그런 단지들은 또 세대가 안 많잖아요. 그런 단지들을 그러니까 수용하고 보상하고 지금 짓는 게 플랫폼시티고,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 이게 반도체, 메가크래스타라는 게 용인, 뭐 이천, 뭐 안성, 기존에 반도체 기능이 있는 뭐 평택이나 화성이나 뭐 수원, 판교, 기흥까지 다 이어가지고 일자리를 어쨌든 여기까지 다 이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이제 플리머시티가 아까 요 지도에 요 모양이잖아요. 이게 경부고속도로고, 그러니까 진짜 주거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상업, 산업,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이라는 게 아까 GTX 같은 경우도 결국에 여기서 지하로 다 연결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플랫폼 시티로. 그래서 이게 이제 완성되면 그러니까 용인의 일자리 위상이 정말 정말 많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상이 진짜 넓죠. 네, 넓고 빈 땅. 여기를 지금 1년 6개월 만에 보상이 끝났대요. 그래서 99.8% 보상이 된 상태. 그래서 저희 첫 번째는 직장을 맡고 두 번째는 이제 교통. 그러니까 신분 당선하면 이제 바로 이제 강남 접근성에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 역을 가던 동천이 가장 분당에 가까운 쪽, 상현이 가장 광교에 가까운 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천 쪽만 하더라도 23분이면 강남에 들어갈 수 있고, 상현 쪽에서 타더라도 30분대로 강남에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근데 도심권이나 여의도권은 조금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환승도 도심 가면 2번 해야 되고, 여의도권 가더라도 환승 한 번 해서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은 도심권 여의도권이 아직까지는 이동 시간이 좀 길긴 길어요. 근데 판교권은 그래도 친구당 타고 가장 가까운 곳 중에 하나죠. 그래서 동천이면 8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판교까지 상현역에서 가도 17분이면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분당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원래 수지의 중심축은 분당선이었어요. 그리고 기존의 이제 수지를 생각하면 분당선을 두고 오른쪽이 개발됐지 왼쪽은 개발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여기 왼쪽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도시 외곽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곳이었다가 신분당이 생기면서 중심축이 옮겨간 건데, 여기 분당선에서 만약 강남 간다 그러면 정자역에서 신분당 한번 갈아타고 그래서 30분 대면 갈 수 있고, 나머지 도심이나 여의도나 이쪽은 접근성이 마찬가지로 좀 떨어지죠. 그리고 그냥 판교, 강남 정도를 가기에는 수지가 됐던 아니면 죽전이 됐던 어쨌든 둘 다 되게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신분당 라인의 가장 득 장점, 일단은 환승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환승 없이 강남 판교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강남 판교 직장인한테 되게 가성비 지역이 이제 이쪽 수지나 여기 분당 같은 쪽이고, 특히 강남 판교, 강남이라면 특히 신분당 쪽으로 가죠. 그래서 도심 여의도권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가지고 아무래도 환승도 해야 되고 1시간 이상은 좀 걸리는 곳이다. 오히려 도심 접근성은 평소보다 조금 더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당선 있고 빨간색 신분당선 있고, 그다음에 여기 GTX가 경부고속도로 라인이랑 똑같이 가는데, 얘는 6월 말에 6월 29일 날 개통했어요. 개통해서 운행하고 있고, 그리고 교통 호재에서 또 얘기하는 게 신분당선 연장을 또 얘기를 하는데, 신분당선이 원래 연장이 한 번 작년 22년 5월까지는 신사까지 연결 한 번 했어요. 원래 정자부터 강남까지 이제 광교부터 강남까지 갔었고, 근데 강남에서 역을 더 만들어서 신노년, 노년, 신사까지 4개 역을 더 이제 연결을 했고, 원래는 더 장기적으로는 용산까지 연결을 하려긴 해요. 근데 저거는 생각보다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선 자체가 미군 기지 그쪽 부지랑 이제 같이 사용해야 되는 노선이라 잘 추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원래 저거보다 더 앞에 개통 예정이었다가 몇 년 미뤄진 거야. 늦어져가지고. 근데 신분당과 신사 연장은 되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노선도가 있으면, 그러니까 더 신분당과 신사 연장을 함으로써 생긴 효과가 환승할 수 있는 노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신노년역, 강남역 다음에 한 정거장 더 가서 신노년역으로 가면 9호선을 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사역까지 가면 3호선을 탈 수 있고요. 그리고 강남역에서도 2호선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노선들이 많이 생기는 게 장점이고, 그래서 용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냥 신분당 통해서 여기 강남까지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신노년, 노년, 뭐 신사 쪽 가가지고 환승할 수 있는 곳들의 일자리까지도 그래서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 그게 용인의 장점이기도 하고, 근데 항상 부동산은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면 안 돼요. 용인 장점만 있냐? 반대로 만약에 내가 판교 직장이네요. 판교 직장인데 이전에는 판교에 직장을 두고 난 신분당을 타기 때문에 어쨌든 이 라인에 살아야지 편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이 신분당을 타고 노년이나 신사나 신노년 쪽 가면 갈아타고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9호선 올림픽공원이요. 또 내 주거지로 판교 직장인이 살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2호선 건대입구역 광진구 같은데도 이제는 내가 신분당 타고 갈아타고 거기까지 가는데 사실 한 40분대 이내로 떨어지는 거? 그러면 출퇴근하면서 서울에 살 수 있는 시간대가 충분히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쨌든 이 연장하는 건 좋은 거 맞고, 환승 노선이 워낙 좋은 환승 노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역들이 많아진 게 맞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그러니까 판교 직장인한테는 또 선택권을 되게 넓혀준 또 그 부분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 어쨌든 신분당 그다음에 분당선 있어. 근데 앞으로 얘네 교통호재 어떤 효과가 있지? 일단 GTX-A 6월 29일 날 개통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개통 구간이 수서 동탄은 먼저 개통했고 이번에 개통한 게 이제 구성을 개통한 거고, 하반기에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개통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래 GTX-A가 이렇게 돼야 완성. 근데 여기 지금 일부 구간만 개통을 하고 위에도 하반기 일부 구간만 개통 서울역까지 이어놓고 가운데는 지금 잘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의 정말 진정한 파급 효과는 오히려 핵심 구간, 이제 서울에 있는 일자리들, 뭐 삼성역이죠. 개통하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GTX A를 타고 싶어 할까, 신분당선을 타고 싶어 할까,
생각하자면 지하 내려가고 하는 것보다, 그 시간 한번 놓치면 20분 기다리는 것보다 신분당을 여전히 더 선호하겠죠, 이전까지는. 그래서 신분당의 위력은 저게 정말 개통돼서 가시적인 이제 정말 이거 진짜 좋다라는 걸 느끼기 전까지는 신분당이 좀 더 효과가 더 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쨌든 전 구간이 다 개통되려면 29년은 돼야 돼요. 그래서 29년, 아까 평촌도 교통사고 29년이 되게 많았잖아요, 개통되는 게. 그래서 용인도 29년에 변화가 많겠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얘가 지금 동탄역까지 이제 7분, 수서역까지 구성해서 14분이면 갈 수 있고, 이제 나중에 삼성역 뚫린다. 그럼 삼성역 14분, 서울역 20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파급력이 큰 노선이 되겠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이제 지지부진하다고 얘기 드렸는데, 용산역에서 지금 여기 신사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여기까지 연결하겠다라는 계획인데, 만약에 연결하면 강남부터 용산까지 13분이면 갈 수는 있대요. 근데 시간이 많이 주는 건 맞는데, 그래도 도심 접근 시간을 줄여주는 게 얘의 장점. 근데 그러니까 너무 뭔가 그런 협의하는 단계가 있다 보니까 추진이 되게 느린 상황이고, 그리고 얘를 근데 결국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용산이 업무지구를 만들잖아요. 국제업무지구.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노선으로 좋은 신분당선을 이제 넣어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그러니까 엄청 이것 때문에 용산의 배우소유지 역할을 먼저 수지가 할 것이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가성비 있게 주거지 선택하시고 하고 싶은 분들이 그리고 이 빨간선 따라서 내려오면 갈 수 있는 지역들은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얘도 배우 수요지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마곡나루 얘기를 해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옆에 흙, 그냥 에스컬레이터랑 마곡나루 여기구나라고 하는 표시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마곡나루를 생각하면 진짜 상점 벽해란 말 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얘기 드렸어요. 내비게이션 찍고 구성역을 사는데 찾지를 못하겠더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구성역의 분위기가 이래요. 이제 개통해서 이걸 치웠겠죠? 네. 제가 갔을 때가 개통하기 거의 직전 한 일주일 그 상간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공사하고 있었는데, 마무리 공사, 이런 분위기예요. 비슷하지 않아요? 이런 분위기가 지금 GTX역 있고 이제 신분당이 있는 그 구성역의 분위기고, 네. 그래서 너무 궁금한 게, 아니 여기가 이렇게 주거지 옆에 이렇게 딱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얘만 진짜 이렇게 시골 하천 건너서 중간 부지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려서 대체 집을 어떻게 가지 궁금해서 제가 저분을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그냥 쫓길로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서 여기 뭔가 샛길이 있지 않을까 하고 따라갔더니 이렇게 나와서 이 뒤에 풀 쪽으로 조그만 이제 진짜 샛길이 있고, 글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계단이 나오고, 여기 이제 동네 하천 같은 게 나오고, 이 하천을 건너야 이쪽 건너편 마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건너편 마을이 그 한참 뜨겁게 나왔던 이제 연원마을 같은 것들, 벽산 블루밍 같은 호재 때문에 엄청 높아졌던 그 단지들이 저 건너편에 있는 거고, 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파라네랑 플랫폼시티가 이제 구성역 호재 때문에 많이 얘기가 나왔던 그 단지가 이렇게 건너가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있는 신축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가깝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왜냐면 이미 저기를 건너가는 것부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런 분위기인데 다 노세요. 양파리기 보셨을 때 저랬는데 나중에 마곡처럼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부동산 공부할 때는 변화하고 나서만 보는 게 아니라 변화 전을 봐야 돼요. 그 택지 개발한다, 재개발한다, 몇몇 전세 들어온다. 그러면 이후에 좋아지는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봐야 되는 게, 내가 재개발 투자 안 할 거 아닌데 왜 보지? 그러니까 그걸 안 봐놓으면 그런 실제 된다는 개발 소식이 있을 때 얘가 변하면 어떤 모습이 될지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미리 가보고 이게 변화하면 이렇게 바뀌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마곡 보면서 예전의 마곡 보면서 지금의 마곡을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성도 플랫폼 시티로 채워지고 나면 되게 많이 바뀔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GTX 개통한다는데 잠잠하다, 구성역 부동산 이제 조용하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고, 또 헷갈려요. 또 어디는 이렇게 이제 집값이 들썩한다라는 기사가 있고, 비슷한 시기인데 일단은 또 다른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는데, 그러면서 GTX A 삼성역 가면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용인의 중심이 그러면 신분당이 아니라 GTX A 라인으로 바뀌지 않을까? 일자리도 들어오고, 그다음 새 아파트 들어오고, 상업시설 들어오는데 바뀌지 않을까라는 또 고민을 또 하게 되죠. 네. 근데 이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교통호재밖에 없나? 그게 아닌 거죠. 단순히 교통만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학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살았을 때 편의성도 있을 것이고, 복합적인 요소가 만들어져서 그 지역 안에서 선호도 있는 생활권, 선호하는 단지가 만들어지고, 그게 가격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지는 그러면 이제 신분당이라는 워낙 강력한 노선이 있고 학군도 있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또 얘도 개발되면서 누적된 인프라가 있는 게 수지의 장점. 그다음에 플랫폼 시티가 많이 개발된다. 그러면 GTX A 삼성까지 가면 진짜 좋은 노선 맞죠. 그리고 일자리도 있고, 그다음에 신도시의 인프라도 생기는 거 맞거든요. 그러면 각각 얘도 가지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저는 그냥 누가 그냥 죽전에서 신분당으로 옮겨오든 수지로 옮겨오든 조신축이 바로 옮겨올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결국에 장점, 단점으로 둘이 같이 가지 않을까. 그리고 플룸시티 조성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얘 조성되는 동안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지금 안 좋으니까 재정비 사업이 안 되지만 다시 또
시장이 좋아지고 다시 수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새 아파트로 바뀐다. 그러면 그때는 수지가 가지는 입지 가치에 이제 아파트가 새 거로 바뀌면 또 수지도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그거. 결론은 무조건 집지에서 좋으니까 일자리 생기니까 상업지대 생기니까 이렇게 옮겨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수지가 아니라 플랫폼시티 있는 그 라인을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부동산 가격은 그냥 교통 외에 나머지 요소도 만들어지는 거야. 같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그때까지 시간이 어쨌든 걸리니까 너무 먼 있는 시간을 보고 어디가 좋겠다라고 이제 뭐니까 빠르게 매수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 지금 있는 그런 이제 편의를 누리는 것도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 이후에 들어왔을 때 고민은 되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편산 플랫폼시티 제가 아까 여기 나와서 여기 오른쪽으로 보면 신도 입주한 이제 호재 영향 받은 단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3년 가격 보세요. 23년 10억 400 10억 400 했던 게 지금 7억 6천이 돼 있죠. 이거 84 아니에요. 5구예요. 이 단지가 10억이 넘었다가 지금 이제 7억 6천 되어 있고 24%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호재 일단 그러니까 실현이 되는 호재는 맞죠. 저 입장에서 실현됐고 근데 그거 하나 보고 일단은 저 단지를 선택했을 때 이제 나중에 뭐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어때요? 되게 이거 산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수지 투자의 호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항상 시작은 똑같아요. 호재가 있어 이거 사고 싶어가 아니라 수지 안에서 어떤 게 지금 싸지, 어떤 게 더 올랐지를 먼저 따져야 되고, 그래서 특히 정보 대비해서 20에서 25% 정도 빠지면, 그러니까 그래도 싸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뭐 호재가 있으면 그 다음에 검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곤란한 물건 중에서 그 물건에 그런 호재가 있는 물건들이 수혜단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거. 근데 대신에 그 호재가 실현될 때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 그거를 기다린다? 만약에 근데 투자금이 많이 든다? 항상 그럴 때 생각해야 될 건 기회비용. 언제 될지 모르는 그 시간, 딱 저렇게 개통되는 시간을 지키는 호재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돈을 많이 묶었다. 그러면 그 돈을 그때까지 안 쓰고 묶어놓는 게 나한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맞나? 라는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결국에는 그거예요. 내가 만약 이런 물건을 선택해, 호재랑 관련된 물건 선택해. 그래도 이거를 실현될 때까지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져도 버틸 수 있어야 돼요. 버틴다라는 거는 투자금 많이 들어서 잘 못 버텨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물건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날 버틸 수 있는 가격에 샀는지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마지막 이거 집대에서 너무 A 너무 좋아요. 삼성역 뚫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파급력이 그러니까 나한테 최종적으로 물건 선택할 때 최종 나의 고려사항이 아니라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맞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교통을 좀 얘기해드렸고 수지도 제가 학군이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학업 성적표 한번 보세요. 아까 평촌도 되게 좋다라고 сказ는데 수지는 지역 수지고 평균이 90이에요. 그냥 90. 그리고 수지에서 공부 제일 못하는 중학교가 83%. 그리고 위로 거의 85% 이상인 학교가 16개 중에 2개 빼고는 다 85% 이상. 근데 아까 평촌의 차이가 뭐가 있다 그랬죠? 그쵸. 특목고 진학률, 평촌은 특목고 진학률이 많으면 막 20명 넘는 그런 학교도 있었는데 그 두 자리 퍼센트도 있었죠. 근데 수지는 특목고 진학률이 크게 높진 않아요. 그냥 서원중 정도, 상현동의 서원중 정도가 조금 높은 편이고, 아니면 용인의 대덕중, 여기 죽전의 대덕중 같은 경우가 높은 편이고, 나머지는 그래도 그러니까 평촌이랑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뭐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학업 소수 평가 보고 그다음 저희가 졸업자 수도 보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250 플러스 써드린 게 250만 넘는 학생 규모를 갖고 있는 곳들이고 어딨냐 봤더니 이제 이현중, 그리고 여기 정평중 같은 곳들, 그다음에 성북중 같은 곳들, 그다음에 수지 1등 홍천중 같은 애들, 그다음에 여기 서원중, 수지중 같이 마찬가지 거의 상위권에 있는 학교들이 다 졸업자 수가 많죠. 그래서 졸업자 수도 체크를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지에서 4대 중, 아까 평촌의 4대 중은 범계, 평촌, 그다음에 귀인, 그다음에 대한여중 정도까지였잖아요. 근데 수지 4대 중이 홍천중, 여기 홍천중, 그다음에 이현중, 그리고 정평중, 그리고 용인의 이제 죽전 쪽에 대덕중까지, 그러니까 수지에서 그러니까 이제 4대 중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곳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수지 쪽 4대 중이고 사실 용인의 전통적인 되게 명문 중이다라고 말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 기흥의 신촌중은 얘 진짜 나이 많으신 부동산 사장님들도 신촌중은 가장 좋은 학교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되게 전통적으로 수지 사람들이 명문 중이라고 말하는 대표 학교 중에 하나가 여기 기흥의 신촌중이에요. 그래서 수지라는 곳의 어쨌든 학업 성적 평가가 되게 전반적으로 좋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학원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지가 여기 수지구청 학원가가 있고 이쪽에 조금 어떻게 보면 학교들 조금 좋은 학교들 중심으로 좀 포진이 돼 있죠. 그러니까 평촌처럼 한 군데 딱 밀집이 아니라 크게 보면 이제 여기가 수지구청이죠. 여기 수지구청역 뒤로 들어가면 또 학원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지구청역 학원가인데 이렇게 원래 얘네들이 좀 중심이고 이거 외에도 조금 마을별로 많이 이제 학원들이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뭐게요? 이 X자 횡단보도가 진짜 사람이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 기억으로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이면 학원 엄청 많이 다니는 시기는 또 아니잖아요. 평일 뭐 밤 시간이나 이럴 때도 아니고 근데 이만큼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원가 아까 본 게 수지구청역 쪽 평촌 규모하고는 좀 비교가 많이 되긴 하죠. 그리고 보정동 쪽에도 학원가가 있는데 여기도 그래도 이제 여기 택지 죽전 쪽 사시는 분들은 이쪽을 많이 이용해요. 그리고 여기도 세터마을 쪽 앞에 세터마을 쪽 앞으로도 학원들이 형성돼 있고 여기 신봉 성북 쪽이나 만현마을 쪽 그다음에 여기는 광교 가까운 상현 쪽이거든요. 상현 쪽에도 그러니까 워낙 조금 생활권별로 거리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나눠서 더 학군이 그러니까 학원이 좀 더 형성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용인 신촌중 쪽, 수지구청역 쪽 여기에 학원 형성돼 있고, 네, 그리고 여기에는 그래도 조금 좋은 학원들이 많이 있긴 해요. 목동 쪽이나 분당 쪽 학원 군원으로 수지구청 쪽에도 학원을 많이 내고, 네, 그리고 그 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우수학교 중심으로 생활권별로 학원가들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 네. 근데 수지가 아까 저희 본 것처럼 이제 학군 수준 되게 높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얘가 가지는 그 수준만큼 어떻게 보면 대우를 못 받았다라고 했던 게 옆에 뭐가 있죠? 학군지? 그쵸, 분당. 그러니까 워낙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 전국 1등이다 보니까 전교 1등이 빠진 느낌? 네, 그래서 충분히 수지도 되게 좋은 학군인데 분당 자체에 되게 좋은 학원들이 워낙 많아서 그 다음에 학군 자체가 분당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밀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얘는 사실 주요 학군지랑 비교하면 크게 밀리지 않아요. 밀리지 않고 이제 오히려 위상을 분당 때문에 좀 덜 가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얘는 이제 환경 쪽인데 어디에 상권이 좀 많이 형성돼 있냐라는 거를 좀 보는데 일단 주요 상권 수리구청역 학원가만 있는 게 아니라 상권도 거기 이제 먹자도 있고 많이 형성돼 있고 그래서 아까 학원 쪽은 학원 중심으로 형성 그다음에 아이들 위주로 스터디 카페가 됐던 식당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프랜차이즈 위주로 형성이 잘 돼 있고 길 하나 건너면 오히려 먹자 쪽에 어른 상권도 다시 있어요. 그래서 되게 멀지 않은데 분리가 잘 된 상권 중에 하나예요. 수지 학원가 쪽이. 그래서 여기 현대프라자 일대 더 이렇게 수지구청역에서 동부 쪽 아파트로 더 건너가면 먹자 골목이 있는데 그쪽 상권들 그리고 이제 성봉역 롯데몰 있는 상권들 그리고 건너서 죽전 쪽에 보정동 카페거리 같은 상권들이 이제 주요 상권이고 네, 그리고 수지 안에 롯데백화점, 아니 신세계백화점 있죠. 경기점 들어가 있고 롯데몰, 수지점, 성봉역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마트, 롯데마트 각각 이렇게 또 생활권 근처에 하나씩 또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용할 수 있고 대학병원에 수지 안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수지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양쪽에 양다리 한쪽은 분당, 한쪽은 광교. 그래서 위에 있는 동천 쪽 애들, 동천 쪽 생활권은 분당을 가기가 되게 편하죠. 그러니까 분당이랑 이렇게 인프라 같은 거를 공유하기가 되게 편한 게 동천 쪽. 그래서 위로 가면 분당 서울대병원을 빨리 갈 수 있고 제가 아래로 양다리는 광교. 상현마을은 사실상 광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현마을 있는 쪽에서 이제 하나 이렇게 지하도처럼 건너면 바로 광교 쪽 호수마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분리가 아니라 바로 지하도로 해서 연결해서 갈 수 있는 데요. 도보로 해서도. 그래서 걔네들 이제 광교 생활권이랑 같이 하는 게 상현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이쪽은 광교 쪽은 아주대병원, 뭐 성비신대병원 오히려 광교 쪽은 종합병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기에도 충분히 거리가 멀지 않다, 가깝다. 네, 그리고 자연환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북천, 탄천은 이쪽 죽전 라인 이쪽 탄천 따라서 분당 쪽으로 가는 거죠. 성북천은 오히려 수지를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이제 수지 분들이 여기서 진짜 산책 많이 하고 그리고 이 밑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이 밑으로 걸어간다는 게 진산마을 쪽에서 여기 천 밑으로 걸어가면 롯데몰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천을 이용해서 생각보다 가깝게 역 근처까지도 이동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 죽전에 신세계 경기장 하나 있었는데 얘가 경기도에서 매출 2등이에요. 2등. 그리고 실제 임장 갈 때는 백화점은 꼭 들어가 보세요. 백화점마다의 편차가 되게 있거든요. 근데 요 신세계 경기장은 사람이 진짜 많아요. 사람이 정말 많아서 들어갔다가 무슨 볼까 들어갔다가 안 되겠다 나가겠다 했던 데가 신세계 경기장인데 그만큼 수지 사람들 인근에 이 일대에서 모일 수 있는 신세계를 가고자 하는 수요들은 이쪽으로 되게 많이 모여요. 그래서 여기 신세계 백화점 경기 2등 할 만하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여기 광교랑도 되게 밀접하다고 했잖아요. 광교 가면 뭐 갤러리아도 있고 롯데몰도 있고 사실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 되게 많죠. 그래서 수지는 수지 자체 입지 환경이 엄청 상권이 크고 많고 빵빵한 거 아니지만 충분히 양옆에 있는 지역의 환경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원래 수지 구청 쪽이 엄청 중심지였는데 성북역 이제 롯데몰이 생기면서 많이 그래도 옮겨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상권이 확대가 됐구나라는 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롯데몰이고 옆에 이렇게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에 들어가면 이래요. 멋있죠. 근데 생각보다 안에 엄청 크다 이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엄청 크다는 아닌데 그래도 잘 돼 있다. 푸드코트도 되게 잘 해놓고 잘 돼 있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게 깜짝 놀랐어요. 롯데몰과 이제 여기 이제 아파트 같이 지었잖아요. 롯데몰 뒷문으로 나왔더니 아파트를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느낌은 마치 청주 가보신 분들은 청주에서 가보신 분들은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이거 거의 청주급의 단지에서 바로 몰로 이어지는 그 느낌? 네, 그래서 그래서 한번 따라가서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게이트마다 다 펜슬 친 거예요. 진짜 게이트마다 다 쳐가지고 못 들어가서 사실 제가 누구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고 그냥 진짜 여기 되게 가깝다라고 느꼈던 곳이고 여기는 이제 보정동 카페거리예요. 그래서 보정동 카페거리가 되게 오래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부동산 공부 시작하기 전에도 보정동 카페거리 가봤으니까 지금까지도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지역 뭔가 이렇게 그런 축제 같은 것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여름 같은 때 지금 여름입니다. 막 무슨 맥주 축제 이런 것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임장 가시면 꼭 상권에 들어가 보시고 시간 없는데 그냥 아파트만 보고 가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집 안에만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슬세권, 왜 몰세권, 왜 팍세권 이런 거 찾는데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수요가 있는 곳들은 꼭 가보고 이제 현장 분위기도 보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공급이에요. 공급은 수지랑 같이 이제 용인에 세 개구가 있다고 했는데 일부러 제가 나눠서 보여드린 거예요. 수지 공급, 기흥구 공급, 처인구 공급, 올해 위에는 적정 수요량이고 아래가 공급량인데 용인에서 공급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지역이 있죠. 네, 처인구 몇 세대예요 대체? 네, 엄청나게 많은 지금 11,000세대가 넘는 규모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 정도가 들어오면 용인이 지금 어때요? 다른 지역에서 11,000세대 입주를 해. 그냥 지역 휘청휘청해야 되죠. 근데 수지가 지금 휘청휘청하지 않아요. 왜 그렇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면적 자체가 수원의 5배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이 처인구 입주 물량이 그러니까 들어도 안 보셨을 만한 막 이렇게 고현, 모림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인구 되게 안쪽에 있는 그런 이제 택지들이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막상 수지에 사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수지. 분당도 안 가고 수지 특히 신분당 라인에 있으신 분들은 그만큼 더 빨리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판교 가거나 강남 가거나 할 때 그분이 새 아파트 찾아서 처인구 들어갈 것인가. 안 가겠죠. 그래서 영향력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지금 수지는 올해도 내년도 후년도 그러니까 입주가 거의 이 정도 이제 거의 정말 씨가 말랐다라고 말 정도고 그러니까 얘랑 인구 이동적으로 영향을 제일 많이 주고받는 게 이제 수원이랑 성남이거든요. 수원이랑 성남인데 원래 수원 입주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8달 재개발 구역이라고 해서 수원에도 구도심을 완전 다 갈아엎어가지고 고덕만한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 입주했던 때가 근데 이제 지나면서 수원도 적정 수요 안으로 들어오는 시기. 그래서 얘네들 인근에 있는 지역들 또한 입주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 숙전 안에 있는 이 수지 안에 있는 이 598세대 어디가 있을까 보면 그러니까 일부는 여기 도시역 그러니까 아파트로 수치는 잡히는데 알고 보니 동서현 쪽에 그냥 도시역 생활주택이었던 곳이었고 또 하나는 여기 이편상 죽전 프리미엄 볼에 죽전 생활권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단지예요. 네. 근데 죽전은 저희가 이따가 볼 때 시세 특징이 뭐냐? 어디가 비쌀까요? 어디가 가까운 데가? 그쵸? 죽전역이나 아니면 여기 동천역이나 얘네들이 가까워야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붙어야지 비싸지겠죠. 근데 얘 지금 여기 네. 일로 가면 갈수록 더 구릉지지고 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신축이긴 한데 얘가 프리미엄이 1000 미만이에요 지금 300, 500, 1000. 네. 왜 그럴까? 아 결국 입지구나. 네. 그래서 오르겠다 나중에 상승은 되면. 근데 그때 되면 얘만 오르진 않겠죠. 네. 그리고 얘 기존에 이제 여기 하나 더 입주 내년에 들어올 게 있는데 입지는 진짜 좋아요. 기존에 롯데마트가 있던 자리였는데 아까 저희 굴뚝 기억나시죠? 굴뚝. 그 굴뚝에서 조금 그 라인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기존 롯데마트 자리 수지구청역에서 가까워요. 근데 롯데마트 자리에서 그리고 근데 행정구역은 사실 수지가 아니고 기흥으로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 위치는 수지구청역 쪽으로 와서 뭐 학군, 상권, 학원가 다 이용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수지 좀 장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단지이긴 한데 얘는 장기 민간 임대라 그래서 이제 바로 분양하는 그런 단지는 아니에요.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다시 10년을 분양을 받게 되는 그런 방식의 단지고 네. 그래서 보통 다른 물량하고는 조금 다르다. 좀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 방금 이제 수지 입주 볼 때 성남, 수원까지 같이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렇게 지금 공급도 양을 본 거예요. 양을 봤더니 요만큼 큰 데가 이제 처인구 아까 얘기했던 이제 고현, 뭐 모림 이런 들어온 처인구 물량이 이만큼 있었고 사실 화성도 이렇게 큰 게 어딨지? 여기 화성이거든요. 화성 어디지? 네, 동탄만 화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화성은 진짜 큰 도시예요. 그리고 동탄은 그나마 그러니까 그 분양 시기가 맞았을 때 들어가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선택지고 상승장에 동탄 같은데 이제 분양 못 받으셨던 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동탄 바깥에. 비봉, 향남 같이 잘 들어보지도 않았을 법한 화성의 어마무시한 큰 땅 중에 하나에 있겠죠. 비봉이나 향남이나 이런 쪽에 오히려 그런데 상승장 그게 통했던 게 상승장은 뭘 해도 돼요. 완판 뭘 해도 돼요. 근데 대신에 그걸 들고 계신 분들이 하락장에 어디로 올까요? 코칭을 와요. 코칭을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거 전세 올렸는데 전세가 너무 낮고 매매가 너무 많이 빠져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그냥 새 아파트 살고 싶어서 동탄에 청약할 게 없어서 넣었는데 막상 그때는 또 올라가는 시기니까 내가 막상 이걸 사고 올라가는 것도 보잖아 어느 정도. 지나니까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입주 물량도 우리가 생각하는 동탄 신도시 입주 물량이 아니라 이제 비봉이나 이런 쪽 화성에 조금은 더 안으로 들어간 지역들 물량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뭐 수원도 물량이 있죠. 그러면 이 리스트에 있는 물량이 생각보다 꽤 있어 보이는 단지가 다 수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단지냐? 아, 그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보고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지 사람들이 수원까지 와. 왜 가지?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데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좋으니까 올 거잖아요. 그러면 수지 사람들이 광교는 오겠지만 예를 들어 여기서 서둔동, 당수동, 오목천동, 금곡동, 당수동 얘네들 어디냐? 수원이 엄청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원의 4개구 중에서 이 권성구는 특히나 더 커가지고 권성구도 영동 망포가 있는 권성구가 있고 망포가 있는 권성구 우리 동탄 쪽에 근접한 권성구가 저쪽 안산에 근접한 권성구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당수나 오히려 이쪽 오목천은 또 화성 쪽 화성은 동산 말고 막 비봉이나 이런 쪽 그런 쪽에 가까운 수원의 외곽에 해당하는 그런 단지라 이런 단지들은 수지 사람이 굳이 여기를 입주가 있다고 오진 않을 법한 곳이고 이동은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근데 단지 규모가 크지 않죠. 이동은 여기 광교가 이제 이동이고 그다음 건선동도 이 정도는 그래도 여기는 신축 단지들만 모여 있어요.
예, 그리고 망포도 마찬가지. 여기 망포도 마찬가지. 예, 그리고 지동은 사실상 그냥 반반이긴 한데 사실 가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냥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팔달 재개발구역 바로 옆이긴 해요. 옆인데 굳이 수지에서 여기에 뭐 때문에? 왜냐면 학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굳이 특별한 점이 없고 특별한 점 옆에 화성 행궁 있어요. 문화재. 예. 그래서 여기도 아마 이제 위치상은 수원의 중심은 맞지만 수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일까? 가고 싶어하는 곳일까를 생각했을 때는 빠질 수 있다는 거. 근데 매교역 팰리스는 이거는 이제 그 또 팔달 재개발 구역 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 새 걸로 변한 택지 안에 그 옆에 얘도 들어오는 거라 얘 정도까지 소거하고 나니까 많이 안 남죠. 그냥 이 정도가 만약에 내가 신경 쓴다면 신경 쓸 범위 아닐까? 근데 막상 다 세대수가 크게 얘 빼고는 안 맞네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성남도 그러니까 단지마다 그러니까 다르긴 하겠죠. 야탑 이런 데는 그러니까 그래도 분당 안에 있으니까 이제 여기는 그래도 뭐 간다고 했을 때 갈 수 있겠지만 여기 정도 세대수가 많지 않은 거. 근데 나머지 얘는 또 시몬 희망타운 이제 그런 작은 요건들이 있을 것이고 여기 뭐 목정, 신촌 이런 곳들은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명확하게 뭔가 개발 계획이 나온 것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남일에 가까운 쪽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물리적 거리가 가깝지 않으면 엄청 또 되게 선호해서 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 볼 때 그냥 성남, 수원 입주 있지? 생각보다 여기 단지가 있네?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지 말고 진짜 영향 미칠 만한 단지가 맞나 아니냐도 한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지 입지를 본 거예요. 입지를 본 거고 나 일자리 어땠지? 현재 수지 일자리 어떤 점이 장점이지? 그래도 수지권 아니지만 판교가 엄청 가깝다라는 거. 그다음에 서울의 일자리를 의존하고 있는 게 현재의 수지라고 한다면 얘는 앞으로 플랫폼 시티라는 이제 정말 자족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도 마찬가지 메가 클러스터가 생기면 그것도 기회 요인이 될 것이고 그러면 기존의 베드타운이었던 수지가 이제 우리 지역 자체에서 일자리 수요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는 거. 교통은 지금 신분당 분당 두 개 있어요. 근데 GTX A 만약에 삼성까지 진짜 연결되고 신분당도 용산까지 연결된다면 강남 가는 시간 확 줄고 그다음에 이제 용산 도심권 가는 시간도 많이 줄게 되겠죠. 그다음에 학군은 수지도 명실상부한 진짜 명문학군 맞아요. 그리고 동남권 경부 라인에서 되게 대표 학원가를 가지는 것도 맞고 그리고 얘는 또 기회 요인이 도시 개발 사업하면 어쨌든 일자리 들어오고 그럼 사람 들어오고 그 사람에는 가족 수도 있고 그럼 아이들도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는다는 것 자체도 되게 저는 좋은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출생 학생 감소하는 그런 이제 우려를 많이 하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계속 들어와주고 이제 그다음에 만들어진 학군지 이제 학원가를 계속 이용해주면 학군지로서 위상이 더 평촌처럼 견고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 환경이나 상권도 지금 우리 신분당, 분당선 라인 중심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게 플랫폼 시티에 상업시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상업, 주거 기능까지 갖춘 신도시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 안에서 상업시설이 강화되는 것도 맞고 그냥 환경 자체가 사실 신도시 그런 택지가 생긴다는 환경 자체 이 자체로 일단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용인하면 난개발이었는데 제대로 된 도시개발 사업을 가지고 이제는 도시를 만든다.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거를 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급은 용인 물량 진짜 없었죠. 사실 처인구 빼고는 거의 없는 물량이었는데 처인구는 일단 위치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수지, 수원, 성남 다 물건이 엄청 급감하는 때라 공급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좀 걱정이 덜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향후 3년간 수지 자체 입주가 거의 없어요. 만약에 진짜 정비 사업이 돼서 뭔가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면 그리고 영양 지역도 얘네들도 공급 원래 수원이 계속 어려웠던 게 이 8대 재개발 입주 때문에 그런데 공급 가다해서 적정 수요 범위 안으로 들어왔고 그러면 공급에 대한 미래 가치 수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일단 분당이 1기 신도시 선도시구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진짜 많이 올라가죠. 그다음에 물건도 많이 잠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매매도 안 나오고 예를 들어 전세도 안 나온다. 그러면 이사는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수요가. 가까운 수지 쪽으로 수요가 뻗어 나갈 것이고 그리고 11월에 뭐 평촌만 지금 선도시고 발표가 아니라 분당도 마찬가지예요. 더 세대수가 많죠. 분당은 또 그때 발표 나고 나서 이제 이주 계획 세워지고 나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때 이주 수요도 결국에 분당 안에서 또는 분당 밖으로 간다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수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급 쪽에서도 이미 물량도 없는데 더 들어올 수요만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수지 가격 어땠지? 우리 처음에 생각하면 오히려 지역 평균은 평촌보다 평균치는 조금 회복도 좀 더 많이 했는데 단지에 따라서 그래도 얘도 30% 가까이 하락한 단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단지로 다시 지켜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회 요인은 분당 가격 올랐고 그다음에 수원도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화성도 마찬가지. 화성도 특히 일자리 호재 반도체 때문에 더 그랬고 일자리 호재 나오면서 화성도 같이 더 올랐고 그러면서 아직 덜 오른 수지의 가성비가 더 부각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래 가치는 일단 이렇게 여기 공급량 연결될 것 같은데 분당 만약 이주해 그때 전세 수요 발생하면 전세 수요가 전세가에만 영향 주는 게 아니라 결국에 매매가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